반갑습니다. 중3과학의 인싸 이경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알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어떤 경로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거고, 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거든요. 각각 어떤 반응인지, 어떤 경로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6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왜 눈이 저절로 감길까? 오, 깜짝이야.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방금처럼 뭔가 갑자기 날라오게 되면 눈을 감게 된다거나 방금 선생님 순발력 봤습니까? 갑자기 몸을 이렇게 피하면서 맞지 않았던 거 이런 것도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일종인 거죠. 왜 무언가 갑자기 나타나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혹은 뭔가 날라올 때 몸을 피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그 과정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내용을 볼까요? 자극에 따라 반응 경로는 어떻게 다르냐?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일까?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일까? 이거는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야구 경기를 할 때 타자들 보면 공을 보고, 이거는 쳐도 되는 공, 아니면 이거는 치면 안 되는 공,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을 거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갑자기 눈앞으로 공이 날라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서 확 피하게 되죠.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러한 반응은 의지랑은 조금 관련이 없겠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 이 두 반응은요, 모두 신경계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자극을 받았을 때 의지에 따라 반응하기도 하고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학습 목표에 따른 결과가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 첫 번째,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반응하는 경우. 두 번째,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하는 경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네, 교과서 148쪽에 있는 그림 4-12,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겠어요? 그렇죠? 의식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의지와 관계없이, 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실험을 옛날에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무망치로 무릎의 바로 아래쪽을 이렇게 툭 치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반응이라서 무조건 반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식적 반응. 다 팔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교실에서 여러분 27명이 이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저 친구 왜 팔 올리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이 부분 영상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아무튼 의식적 반응은 팔을 들어야지 반대쪽 팔을 들어야지 머리를 돌려야지 이런 게 다 의식적 반응이겠죠? 내 의지로 나타나는 반응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중에서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반사예요. 왜 무조건 반사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교과서 148쪽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팔을 드는 반응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 세 번째 줄 끝에 줄 쳐주세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로가 짧으니까 자극 그 신호가 여기서부터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으니까 반응도 금방금방 일어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그림을 보면 고무망치로 무릎을 치는 자극을 줬습니다. 그럼 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이 돼요. 여기 척수 여기 있죠? 보통은 이 신호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뇌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척수에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다시 다리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깔끔하게 표시를 하면 자극이 왔어요? 자극이 쭉 척수로 갔다가 그대로 다시 다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뇌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식적인 반응을 보면요. 의식적인 반응은 우선 자극이 척수에서 뇌로 전달이 되면 대뇌에서 자극을 느껴요. 그리고 뭘 해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 그러면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로 신호를 보내서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뇌를 거치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친구들도 보면 뭔가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좀 천천히 움직이는 친구들 보면은 행동보다는 고민,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뇌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두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줄쳐봅시다.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대요? 의식적 반응.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와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슨 반사?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속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우리가 위험한 상황. 지금 좀 잘렸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조건 반사다. 근데 무조건 반사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 냄비에 손을 댔네. 뜨겁군. 하고선 천천히 떼지 않죠, 보통. 대자마자 뜨거! 하면서 손을 떼게 되죠? 그런 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옆에 예시가 나와 있네요.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 그대로 맞으면 위험하겠죠? 눈을 감는다거나 하는 행동들, 이런 게 다 무조건 반사의 예시가 되겠다. 또한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중요한 중추로 작용을 하지만 척수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연수 또는 중간뇌가 중추로 작용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있는 문제, 질문. 의식적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이죠?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훨씬 짧기 때문에 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몸,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스스로 확인하게 문제 풀고 그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고 왔죠? 정답 한번 맞춰봅시다. 1번.
반응 경로에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무조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부르고요. 2번, 기록 경기에서 보통 육상 경기 또는 뭐 수영 경기 이런 기록되는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있죠. 한 다음에 선수들이 출발을 하는데 선수가 0.1초 내로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간주를 합니다. 그 까닭을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라고 했네요. 왜 0.1초 내로 움직이면 부정 출발일까? 기록 경기에서 일단 출발하려면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을 하겠죠? 자, 자극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자극의 소리겠습니다. 소리라는 자극이 와서 귀라는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 뉴런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보내주겠죠. 열압 뉴런, 그러니까 중추인 뇌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들렸군.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잖아. 출발해야 되니까. 움직여라. 라고 다시 신호를 보내주겠죠. 어디로? 팔 또는 다리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는데 이 과정이 그 반응이 일어나는 한계가요. 한계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0.15초에서 0.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듣고 뇌 갔다가 다리까지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 0.15초에서 0.2초니까 굉장히 짧은데 이런 기록 경기는 0.01초 차이로도 승부가 갈리죠. 심할 때는 0.001초까지 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0.15에서 0.2초가 걸리는데 0.1초 내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리를 듣기 전에 미리 이제 울리겠군 예측을 하면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극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보다 0.1초가 짧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받고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부정 출발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두 번째였어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반응 경로에 대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눠보자. 그림을 보면 되겠죠? 대뇌가 포함된다라는 건 생각,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뇌를 거치지 않고 즉각,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 무조건 반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뇌를 거치냐, 안 거치냐. 쉽게 얘기하면, 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뇌를 거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반응을 보이는 무슨 반응? 의식적 반응과 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일어나는 반응, 무조건 반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조건 반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뭐와 직결됐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